죄송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세가 나왔습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요럴 때 따라 붙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위로 뻗어 올라갈 때 양봉의 기준에서 실패되더라도 편입을 한다의 기준이 맞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뭐 12.79%나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기준 일부 설정이 되죠. 그리고 오늘도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서 음봉 형성되면 차익 실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고 신규 편입의 기준은 양봉으로 돌려질 때 신규 편입 본다 그랬죠. 그럼 추가 편입의 기준은 단행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추가 편입 기준은 단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일부 낮춰놓게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 편입을 하고 단가를 낮춰놓은 상태라면 그 편입 단가 대비 추가적인 조정 5% 정도 수준이 오면 비중은 15에서 최대폭은 이제 20%까지 채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꽉 채워서 갈 겁니다. 위축되기보다는 기회를 나한테 다시 주는 흐름이 되는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윗부분의 상단 라인의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의 기준에서 좀 멈춰져 있다라고 해서 한진칼의 전체적인 추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슈 부분이 그것이 끝났다 깨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윗꼬리가 이제 월초부터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12월 달에 요 윗꼬리 캔들 부분 전부 다 수익 기조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줘서 비중을 꽉 채울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5장에 녹음 한번 더 해드리고 지금 녹음을 할까요? 네. 자 10시 50분 기준에 한진칼입니다. 37,100원이고요. 현재 저점이 36,700원까지 훅 하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은 222억.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 부분도 57만 6천 주.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조정이 아니냐 하고 우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강도가 밑으로 계속 꽝꽝 하고 내려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의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손바뀜도 만만치 않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매수 평균 단가 나가는 쪽은 나갔지만은요 새롭게 편입이 들어오는 쪽에 매수 평균 단가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진칼의 경우에는 개인들끼리의 손바뀜보다 외국인 기관 쪽 특히 이제 기관 쪽 거기에 뭐 외국계라면은 델타라든가 그리고 반도건설이라든가 또 강성부 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손바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변동이 이제 조금 확대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차트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 뺏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7월 이후의 흐름에서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은 9월 달에 형성되어 있는 추세가 있어요. 9월 달에 이렇게. 그리고 7월 이후의 흐름에서는 단기 고점에 대한 그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즉 이 부분의 추세 범위를 7월 이후 뭐 6월부터라고 따진다 해도 6월, 7월, 8월, 9월까지 형성됐던 평행 박스형 그 기준을 돌려놓고 올려준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란 말이에요. 수급.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뺏겨지면서 추가적으로 또 수급을 뺏기면서 추세의 흐름은 이렇게 다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을 높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차트를 저녁에 잘라가지고 장 끝나고 잘라서 이쁘게 해서 올려드리고, 지금의 기준은 녹화방송 보세요. 지금 10시 53분 기준에 녹화방송 그림 그려놓은 거 나오니까 녹화방송 보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그리고 요 대응 전략은 향후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저점 물량의 경우에는 윗꼬리에서 3분의 1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날 기준의 양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실상 신규 편입은 멈춰져 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 편입과 재편입은 가능합니다. 추가 편입은 금요일날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 1차적으로 이제 38,500원이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기준에서 37,800원 좀 높게 잡아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비중은 10%로 꽉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거 손절 어떻게 해요? 샀더니 뭐 계속 밀려요. 큰일 났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최대 비중은 우리가 추후에 20%까지 채운다. 조정받아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 강세를 띄고 양봉으로 돌리고 거래대금도 실려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편입비중 10% 못 채우신 분들은 꽉 채우는 날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월등하다, 이슈가 크게 불거졌다 라고 한다면 윗방향에서도 추가 편입을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추세에서 그 저점 놓치시고 어디서 사야 될지 망설였던 분들은, 금요일날 특히 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으로 10%의 비중 설정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입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꼬리 돌리고 돌리든지 꼬리 달고 돌리든지 내일이나 이런 기준에서 양봉이 형성될 때, 거래량 실리고 양봉이 형성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면은 주봉에서의 수급 보시고요. 요거 채팅방에 장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바로.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와, 이거 대단한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12월 달에 그 쭉 뻗어 올라갔던 흐름을 꼬리를 달고 쫙 다 대밀어 버렸어요. 그죠? 42,600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36,000원대까지. 그럼 얼마에 벌써? 6,000원 정도? 그럼 고점 대비해서 뭐 12%, 13%를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13.15% 밀렸네요. 그러면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되어 있는 거고, 이 변동성 때문에 어찌됐건 되돌리게 되면 거래량은 실릴 거고요. 거래량이 실리는 기준에서 양봉으로 메꿔진다면 목표 주가 범위를, 캔들의 크기를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12월 달에 양봉이 지금 42,000원대, 43,000원대 계속 형성돼 있다면 오히려 따라잡는 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어려워요, 뭐 이런 해석도 하시겠지만은, 그런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편입 기준 10%에서 대처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으로 묶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급하게 보내야죠. 한진칼 20%로 확대입니다. 그죠? 아싸, 오늘 거래량 한번 제대로 실어보고 제대로 가자. 여기서 물량이 또 여러분들께 비중만 확대시켜 놓고 또 윗꼬리가 또 달리더라도 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25%까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한진칼 추가 편입입니다. 5%또 너무 무리해서 막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또 축제 분위기 갈 수 있어. 추가 편입 5%. 39,000 뭐 지금 가격으로 발송을 합니다. 39,000 뭐 50원 100원 실패되더라도 설정을 합니다. 39,100원. 그리고 한진칼 최대 20% 비중, 그죠? 39,100원 편입. 랜드 목표는 47,000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대 25%까지 확대 예정.
저 조금 전에 39,550원에 샀어요. 상관없어요. 그 1, 2% 등락 보면은. 왜 바닥에서 놓쳐주고 못 잡아주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밑에서 꼬리 달고 올라올 때 기준에 거래량이 안 터져 있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밑에 물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윗꼬리로 달린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개인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손바뀜 쪽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들어가야죠. 이런 날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확대되는데 이런 날 못 들어가면 언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진칼 20% 맞죠? 저는 20%예요. 이거 지금 분명하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기회를,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놓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3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세요. 예? 가격으로 놓고 보면 와 500원이나 위에서 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십시오. 퍼센테이지로. 지금 거래량 우리가 얼마를 원했어요? 70만 주죠. 100만 주 터지면 와 이거 끝내준다라고 했죠. 다시 4만원 공방에 다시 안착 기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예?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거래대금 실려있고 주후반까지 4거래일 뿐이 안 되잖아요. 4거래일 뿐이 안 되는데 뭐 OMA, 20MA, 이동평균, 거래량, 거래대금 다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싸! 예? 땡큐 하죠, 다시. 이게 거래량, 거래대금 실어주고의 흐름이고, 우리가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흐름이 되고요. 고점 4650원인데, 아싸. 우리가 가장 1순위로 비중이 많아졌던 게 한진칼이고요. 오늘 기준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역시 한진칼입니다. 12월 6일인가요? 젠백스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래간만에 탄력적인 시세 흐름을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종목에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2조 5,700억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진칼 비중은 오늘 추가적으로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가서 20% 비중, 전체 자산의 20% 비중을 꽉 채웠습니다. 꽉 채운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죠.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마님님께서 조금 전에 글 올려주신 것처럼 지금 뭐 추세도 안 되는 단타에 잘못 발들여놨다가 마이너스 20%도 손실을 보는데 상승 추세에서 조정 3에서 5% 정도야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비중 우리 지금 12월 달에만 한진칼의 비중 25%까지 채운다고 했죠. 20%까지 채웠고 오늘 뉘앙스를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25%또 어떤 분들께서는 뭐 그 이상으로도 44,600원 산타랠리 맞네요. 예.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행복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종목 중에 IT 쪽에 조정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전체가 10%래요. 그죠? 그 중에서 한진칼 강세,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뭐 보합권 유지해 준다는 게 고맙고, 아프리카 TV도 오늘 뭐 2.28%면 행복하죠. 오늘 장세. 자, 한진칼의 전략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일단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3% 수준의 조정이 나오면 일단 우리는 20% 비중이니까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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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익 실현 단행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요즘에 HTS 잘 나와서 고가 대비 그 조정폭이 나오잖아요. 3% 정도 수준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3% 48,000원에 차익 실현 일부 하셨다라고 이제 올려주신 기준도 있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이제 1100억이에요. 마감 때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실려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실려주고 그렇게 해서 내일도 또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또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공매도도 상당폭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진카를 오늘 이슈가 불거져서 들어간 게 아니죠. 물론 이슈가 불거지면서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편입을 단행했어요. 추가 편입을 단행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뭐 5% 더해서 뭐 25%까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20%의 비중과 함께 평균 단가는 낮으신 분들이 36,000원, 7,000원, 아주 높은 분들이 4만원 수준, 그죠? 오늘 추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 비중의 10% 이상의 수익을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또 놓고 보겠습니다. 4월부터 해서 이제 공매도 상한 부분들 또 실질적인 또 추가적인 매수 부분들이 유입이 됐는데 4월 16일부터 한번 보죠. 4월 16일 누적 그럼 800만 주를 개인들이 일단 뺏겼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얼마입니까? 15% 정도가 되죠. 15% 800만 주니까 그렇게 돼 있고 뭐 900만 주 정도 놓고 보면서 15%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2조 6천억이니까 최소 3천억 4천억 정도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적지 않죠. 3, 4천억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게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델타 쪽의 매수라든가 그리고 강성펀드 쪽의 매수 그 다음에 호반인가요? 그쪽에서 또 추가적인 반도죠. 죄송합니다. 반도 쪽에서의 매수 여러 가지 그 지분권 그 경영권 또 관련된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흑기사가 됐든 백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영권이 그만큼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쪽이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자꾸 자금을 빼면서 휘청거렸던 모습들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을 형성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한진칼의 이러한 흐름을 오늘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접근을 하고 오늘 대처를 했다면은 사실 비중을 글쎄요 쉽게 주력주 비중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장 주력주잖아. 지금 20% 비중을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채웠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15%씩 채웠고 한진칼을 오늘 기준으로 20%까지 꽉 채웠고 25%까지 채운다고 했었고 1순위의 주력주로 가지고 가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예? 목표주가 상향해야지. 문자 또 나가야 돼 이거. 아니 문자 비용도 없는데 문자를 계속 해야 돼. 참나 이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려고 해도 이게 뭐 되지를 않네요. 되지를 않아. 예? 상한가 가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죠.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내일까지 오늘 잘 꼬리만 잘 안 달고 오늘 잘만 마감 주면 돼요. 그 캔들의 일봉의 기준에서 이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일봉의 기준에서 꼬리를 절반까지만 안 달면 돼요. 예? 절반까지 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최악의 경우가 절반까지만 안 달면 상관없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어제 그 비중을 39,100원에 확대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비중 자체를 월등하게 25%까지 채워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어제 일부 20% 비중에서 이제 5% 혹은 10%까지 차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개장 초에 80만 주 정도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치는 일단 800만 주의 거래량 그렇게 돼서 어제 형성됐었던 4,1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5만 원의 공방 그런 기준에서 이제
800만 주라고 한다면 4천억을 넘기는 수준의 흐름이 되거든요.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이런 쪽의 흐름.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한진칼의 거래 대금이 좀 못 미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IT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날은 사실상 제약바이오 쪽이죠. 전부 제약바이오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00억의 거래 대금이면은 좁은 변동성 10% 전후 수준 또 그 미만의 변동성을 놓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흐름 에스텍파마의 기준에서 이제 1000만 주 1500만 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에스텍파마의 고점 돌파 아주 강력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한진칼, HLB 생명과학 그리고 에스텍파마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간에서 마무리됐던 47,800원, 700원 뭐 요 공방 기준에서는 비중을 20%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비중을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 살아난다라는 가정하에, 거래대금이 죽거나 음봉으로 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살아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됐을 때 30%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25% 기준에서 비중 확대 플러스 5%는 여타 종목의 단기 공략을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쪽에 기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HLB 생명과학 그리고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요렇게 어제 그 시간 내보다 눌려져서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고맙죠. 요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장추의 바닥을 한번 확인할 거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방향성을 줄 텐데, 음봉이면 들어가기 어렵죠. 음봉이면 못 들어갑니다. 음봉이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2, 3%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근데 음봉이 아니다. 살짝 밀리고 돌린다. 시초가 위로 올라간다. 그럼 바로 따라잡습니다. 바로 따라잡아서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만 확인하고, 지금 10만 주 요렇게 11만 주 요렇게 거래 터지고 9시 10분까지 80만 주만 우리가 거래가 실려주면 돼요. 그래서 개장 초에 시초가 위쪽에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시초가 위에서. 그래서 문자 부분을 우리 정회원님들께는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장초 한진칼 개장초 시초가 대비 80만 주 기준, 시초가 대비 상승, 그리고 80만 주 거래량 800만 주 거래량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800만 주 기준 거래량 충족 시 30% 비중까지 확보 가능. 20%로 먼저 보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저께 더 밑에서 차익 실현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번외로 기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7,700원이 일단은 저점으로 형성돼 있고, 시초가 부분 대비해서 움직임 폭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시고, 뭐 손절 범위는 3%까지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의 차익 실현도 그 정도 범위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기준 설정해서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38만 주면 거래량은 일단 확보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은 당연히 거래가 주춤거리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KH바텍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쪽은 좀 옆으로 밀어놓고 이쪽에 집중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KH바텍은 다시 보죠. 예?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한진칼이 미끄러지느냐 그리고 저점을 깨트리느냐 그 정도 범위에서 보시고 거래량 부분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중 확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여기서 단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고가 48,700원을 뚫으면 오히려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일단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뭐 상당하겠죠. 지금 일반 시장에서는요.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편입입니다. 최대 30%까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먼저 이 고점 대비해서 시초가 47,750원, 고가가 55,500원. 그러면 2,800원 정도 되나요? 그럼 1,400원. 그러면 400원 빼고 5만원, 1,000원 빼면은 49,000원. 49,0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절반은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49,000원이면은 시초가에서 뭐 48,000원에 들어가셨어도 2%는 일단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죠. 적은 수익이지만 기존에 이제 누적돼 있는 물량에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KH바텍이 거래량이 좀 없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없기 때문에 비중을 월등하게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수익이었고 10% 비중은 다 채우는 상태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9시 지금 14분이에요. 변동성 부분이 꼬리 너무 길게 달고 너무 크게 밀려내려면 안 돼요. 49,000원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아쉽더라도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차 49,000원 재차 넘길 때 고를 때 비중 다시 30%로 꽉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한진칼을 들여다 보는데요. 오늘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2%, 또 1.5% 밀리면 주력 기준의 비중은 좀 차익 실현을 5% 단위로 해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단기 공략 5%는 52,500원에 들어가서 단기 공략을 좀 하겠습니다. 10시 이후까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전략 잡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뭐 사실상 외부에 계신 분들 더 정신이 없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하자는 얘기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혼란스러우시면 다 그냥 지워버리시고 10시 이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기준 잡아드리는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기준인데 골드만삭스가 어찌됐건 들어오게 됨으로써 8% 53,700원까지 고점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 골드만삭스는 주요 거래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델타 쪽으로 추정을 해요. 10% 매수한 델타 쪽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진짜 지분 경쟁이 전입가경이 되죠. 그래서 그 지분 경쟁을 한다 해도 사실상은 그 부분이 뭐 골드만삭스 쪽에 596만 주, 그 이전에 560만 주, 10% 지분 신고. 근데 이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뭐 윗방향으로 쌓아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들이 지금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는 건 유통 물량이 우리로서는 줄어든다. 그 기준을 좀 놓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아니 지금 오늘 대신증권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유통 물량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밑에서 잡고 싶지 왜 위에서 사겠어요. 자기네들 1,000억을 사기로 했으면 한 주라도 더 사야지 의결권이 더 생기지. 그걸 막 위로 쌓아올려 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에서 우리는 10시에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좀 놓고 보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대신해서 이런 지분 경쟁 부분 창구 기준에서의 지분 경쟁 부분을
다른 쪽에서 똑같이 해석하고 지분 경쟁하는 거야? 라는 이슈가 불거져서 오히려 공매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겠지만은 기존에 공매도했던 쪽에 셔커벌링, 야 이거 손절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물량을 매수해서 상환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면은 오버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쪽하고 대신 쪽에 주력 창구 쪽에서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안에 실망 매물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부담은 없어요. 유통 물량이 또 급감을 하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된 거죠. 저것이 만약에 골드만삭스 쪽이 델타 쪽의 지분으로 만약에 신고가 되게 되면은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이슈 범위에서 다시 대처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놓고 보세요. 어떤 거냐면 앞부분의 거래량 보세요. 앞부분의 거래량이 다 뭐예요? 200만 주의 거래량이 그쵸 투매 공포.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여기 다 있잖아요. 200만 주. 그래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51,200원이 내려오질 않아요. 밑에서 아무리 매매가 돌고 있어도. 왜? 여기서 거래가 뻥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거래는 여기서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왔던 쪽이 아이 나 손절할래. 이게 아니잖아. 여기서 들어온 거에 대부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만약에 200만 주의 거래량이라고 쳐도 뭐 개인들 매수 매도도 있을 거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간 쪽은 뭐 상관없는 거. 나간 쪽은 뭐 어쩌라는 거야. 만약에 그 공매도면 다시 사야 되니까 오히려 위로든 아래로든 뭐 사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골드만하고 대신만 놓고 보더라도 45만 주예요. 일단. 그 45만 주가 전체 거래량의 25% 수준이 여기서 거래가 됐다? 응? 그들도 손해다? 나만 손해인가? 그 친구들도 손해인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건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데 수급 부분은 확인이 되잖아요. 그들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 매수했다. 지분 확보했다. 당분간도 안 나온다. 첫 번째가 그 기준이 되죠. 골드만삭스 샀네? 신한에선 팔았네? 대신은 샀네? 대신은 기타 법인 추정이네? 골드만삭스는 최소 17만 주 이상 샀네? 근데 여기는 델타 쪽이 추정이 되네? 얘네 둘이 평균 단가 오늘 보니까 한 51,280원은 넘네? 얘들이 53,700원까지 땡겼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에휴, 뭐, 캔들 보면서 주도력을 가져가는 큰 형들을 놓고 따지는 거라면, 수급을 놓고 따지는 거라면, 수급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매물이 커요? 전체 거래량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얼마 거래됐어요? 10만 주? 그 10만 주 물량 꽝 떨어지고 나서 쭉쭉 밀려요? 이것들 봐라 하고 다시 대감죠. 이런 경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떤 기준이 돼요? 이거 방향성이 이제 생성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봉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머리가 뭉쳐져 있는 양쪽에 꼬리가 달리는, 그리고 이렇게 주봉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장족형이라고 해서 아래 윗꼬리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 이런 기준에서는 방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도 윗꼬리 달렸다고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이럴 때 장족형의 경우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윗꼬리 달렸다 조정받는 게 아니었죠. 왜? 유통 물량 급감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 골드만삭스 쪽과 대신 쪽에서의 추가 매수가 51,500원대 이상에서 됐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왜? 유통 물량이 추가적으로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슈에 대한 변동성 확대보다는 정점을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역시 똑같이 높이는 그런 흐름 기준에서 한진가를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합니다. 어제도 5만 원대 초반 5만 1,000원대 강력한 매수 비중 어떻게 45%까지 확대,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어떻게 최소 35%까지는 비중을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어제 문자 9시 18분에 또 내보내드렸어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어제만 같이 또 그제만 같이 혹은 지난주에만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 움직여 주셨다면 지금 계좌 수익이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모의 계좌에서 다시 이렇게 형성을 해놨죠. 주력주들 다 보셔도 돼. 다 오픈돼 있어도 돼요. 한진칼 지금 지난주에 편입한 가격이 저 기준인 거고 45,000원인 거고 우리는 저 2만 원대부터 들어갔죠. 지금도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다시 조회를 바꿔서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지난주에 편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상 계좌입니다. 다. 메뉴에 저 모의 투자라고 써 있고 여기도 지금 가상 계좌죠. 얼마예요? 32% 수익률입니다. 지난주에 편입을 했으면. 계좌 수익률이 9%예요. 지난주에 편입 기준에.
근데 왜 아직까지 멈춰 계세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에듀 이 종목 또 나머지 이 교육 관련주들 충분하게 수익을 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런 단기 종목군 기준에서만 놓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한진칼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37,500원이 불과 1월달, 2월달 기준이죠. 2월 3일. 2월 3일 날 가격에 37,100원까지인가 빠졌었죠. 350원인가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어제 3조에서 오늘 3조 5천억. 이런 종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가격대 기준 잡아드렸고, 이 가격 이탈이 안 됐고 다시 들어 올려지고 계속 15% 수익에서 결국은 오늘 21%의 수익까지, 수익률 29%. 한진칼. 일부 차익 실현 18%. 그죠? 또 추가적으로 또 11%. 현재 수익 중 23%. 전부 개장초 기준에서도 잡아서 올려드렸고, 지금 한진칼 전략 부분 그 링크 주소를 다시 또 다 올려드리세요. 김강천 주인님, 유튜브 그 한진칼 링크 주소, 그리고 한진칼 보니까 다 전략 부분들 한쪽에 모아놓으셨던데 그거 싹 다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지금 상당히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날 삼성전기 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정리 안 하고 잘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냥 막연하게 한진칼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수익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대한항공 22,000원 오늘 편입이죠. 대한항공에서도 4% 수익이에요 지금. 여기 또 아까 보니까 44% 수익 나신 분도 계시던데, 한진칼 기준에 방 안에 다 이렇게 36% 이렇게 다 수익이 나시는데, 어제도 문의전화 무지 왔어요. 오늘도 문의전화 무지하게 왔어요. 예? 덕산 네오룩스도 36,2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이탈돼서 차익 실현 하시고 지금 종가는 35,450원이에요. 그죠? 문의전화 맨날 오면 뭐예요? 한진칼 60분봉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48% 수익 한 달째님. 그러니 지금 이 장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밥통님 44%. 야, 매매 사인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61,000원, 63,000원 다 차익 실현하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팍스넷 방송 나갑니다. 3월에 팍스넷 방송 나가기 전에 지금 2월 25일 날 9시 18분에도 뭐라 보내드렸어요? 신규 편입 35%까지 51,700원에 어제잖아요. 어제. 오늘 기준은 뭐 매매 사인 안 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똑같이. 자, 9시 51분입니다. 2월 27일이고요. 오늘 기준에서도 한진칼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 쪽, 델타항공 추정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CS 쪽에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형성돼 있습니다만, 원체 지금 뭐 시장 이슈가 이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이 이렇게 크게 축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가가 어제 종가 기준에 6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6만 8천 원까지 움직임이 났습니다. 13.33%. 그 고점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또 3% 정도 수준의 조정, 그러니까 6만 6천 원을 기준을 잡았죠. 6만 6천 원 이탈될 때 추가 5%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 물량 가지고 있어요. 최고점을 놓치는 부분들이 아쉬울 수 있고, 또 오늘 당연히 또 6만 8천 원을 다시 넘기는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45% 비중에서 어제 15%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30% 비중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6만 4천 원, 6만 6천 원
두 차례 차익 실현해서 이제 20% 남아 있습니다. 재편입의 기준은 66,000원의 차익 실현한 물량의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64,500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64,500원의 재편입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3,000원대 기준을 아까 봤을 때가 이제 66,000원 고점 기준이었죠.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63,000원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편입 비중은 밀려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는 부분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66,000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만 이제 64,500원 이하에서 단문 문자가 다시 나갈 거예요. 그 가격이 오면은 프로그램 매도세나 골드만삭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기준을 잡아서 문자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윗방향으로 따라붙는 그 흐름은 조금 전에도 66,000원대 그 고점 라인을 뚫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8,000원의 고점 라인을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따라붙는 매수 강도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뭐 64,000원 절반 3분의 1의 꼴이 달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때 그럼 차익 실현했던 물량을 재차 가져갈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범위는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조금씩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부분으로 쫓아오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익 실현 매도 사인 그대로 따라하셔서 비중 조절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개별 매매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뭐 64,000원 아까 지지라인이라든가 혹은 66,000원 재돌파 시도해서 66,000원 안착의 기조라든가 또 누가 사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서 개별 매매 대처는 하실 수 있어요. 단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문자 사인 그대로 따라오셨죠. 그렇다면은 아쉽더라도 더 갈 것 같더라도 일단은 줄여서 20% 비중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지금 시장 흐름이 뭐 혼조세, 강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IT 쪽의 흐름도 강보합권에서 다시 또 눌려지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 IT 쪽은 언제든지 계속 들여다보고 그 부분의 비중은 계속 채워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T 기준에서의 비중 채우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IT 쪽에 45%, 50%까지 비중을 지금 확보하고 있죠. 그 비중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규 비중 편입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한진칼은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이 꽤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올린 동영상 계속 보시면 1월도 마찬가지고 2월 달에도 한진칼 부분은 4만 원 이하 그 기준점에서도 충분히 편입이 됐었죠. 20거래일 저점이 지금 39,100원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진칼 기준의 전략 부분은 작년 또 올해 유튜브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과연 7만 원이 올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죠. 근데 지금 뭐 68,000원까지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4만 원의 편입한 물량을 거의 뭐 더블 수준 중간에 사고 팔고도 있었고 했으니까요. 계좌 수익이 우리는 지금 뭐 무지하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이제 올려드린 계좌 수익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진칼이 78% 수익이에요. 37,600원 2월 3일날 편입한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도 이제 계좌들 쭉 올려주신 걸 봤는데 상당하죠 수익률들이.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 아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72%뭐 이런 식의 계좌 수익률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뭐 65,100원 공략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65,0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64,500원, 64,000원 요 정도 기준에서 매매 사인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차분히 대처하면은 뭐 시장은 무지하게 좋은 그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어제 이제 잘 편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편입이 된 것 같고 오늘 기준에서 뭐 단기 공략주랍시고 올려놔드린 종목군들은 전부 파란색의 음봉입니다. 그럼 뭐 편입 자체가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뭐 편입 자체가 대부분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갭상승 이후의 흐름 또 셀리버리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 흐름들을 쫓아서 변동성 확대로 쫓아가서 대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한국 패키지나 셀리버리 이런 쪽보다는 한진칼의 기준점이 오히려 낫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비중 없으신 분들은 6만 원에 또 꽉 채우시라고도 설정을 해드렸었으니까
지금 가격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어찌됐건 20%는 채우실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한진칼은 우리는 20%로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T 오늘 쭉 들여다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주력 IT들은 눌려져 있다고 해서 겁을 내시는 게 아니라 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 창구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그 CS 쪽에서 매도가 있는데 이쪽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이 매도 강도에 대해서 부담 요인은 없어요. 뭐 어제 들어온 물량의 차익 실현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쪽이 일방향의 매도였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기관 쪽의 매수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일방향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도 일단 다른 쪽에서 손바뀜으로 들어오고 있다. 골드만 쪽은 매수 강도가 조금 축소돼 있긴 합니다만 일부라도 계속 매수 유지는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 부분은 오늘 현재 이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한 2% 정도, 그러니까 120만 주 정도 그 이상 정도를 조금 더 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15% 미만까지는 사지 않을까. 그리고 강성구 펀드 쪽이 지금 추가 1,000억 자금을 펀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자금도 유입될 가능성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된다고 무조건 윗방향으로 쌓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수급 범위에 있어서 유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이 한진칼의 기준에서 설정해드린 한진칼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한진칼 나와라.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20일 날 같은 경우에 53,300원일 때 정확히 써드렸어요. 2월 20일 한진칼의 전략 장중 14시 10분 기준 53,300원. 불과 뭐 며칠 전이잖아요. 53,300원 지난주 기준에 3월 달에 주총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비중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고 총 40%로 확대를 했고 2시 기준에서 53,300원인데 장중 저점 49,150원 또 장중 고점 53,000원 48,000원 이탈 시에 오히려 추가 편입 5%를 고려한다. 신규 편입은 5만 원 전후에서 30% 편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20일에만 가입을 하셨어도 지금 이 엄청난 험난한 장세에서 현재가 기준으로 30% 이상 68,000원이면은 뭐 40% 수준까지의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죠.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목표 주가 5만 원 넘겨서 6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7만 원 유지를 하고 있고 절대 저평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유통 물량 급감한 기준에서 이러한 지분 지금 플러스 델타항공이 플러스 뭐 현재 2.5%까지 더 증가한 거죠. 지분 신고 이제 2%는 1%는 더 나왔고 그럼 지금 기준으로 40%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40% 수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 정도의 매집을 단행한 경우를 저는 33년 주식하면서 처음 봐요. 대형주에 여기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돼 있죠. 반도고설 추정 요것도 지금 지분 신고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46%입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극대형주를 46.5%를 매집을 한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우리가 3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팍스팁이 나가죠. 가격 인상됩니다. 그 전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68,000원 찍고 밀릴 때 66,000원에 일단 또 5% 추가 차익 실현을 했죠. 그 물량에 대해서 64,500원, 64,000원 이하 요 기준에 재편입을 한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쪽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는데 64,300원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이제 표출되지 않는 가운데서 뭐 NH 쪽이라든가 한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나와주느냐.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또 1번 기준에서 65,500원 기준이 3분의 1 꼴입니다. 절반의 꼴이는 64,000원인데 그 가격은 뭐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65,500원을 5분봉 기준에서도 돌파를 하게 되면 일정 범위의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최고 개장초의 최고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5MA, 20MA 거래량 부분을 수반시키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재차 이제 68,0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기 위해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세 번의 차익 실현이죠. 세 번의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의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30% 비중 다시 채워놓고 가는 상황이 됐고요. 내일 기준에서 빠르면 오늘 골드만삭스가 그 지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분 신고 나오면은 또 일단은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골드만삭스 쪽 델타항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최대 15%까지 편입 기준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2% 정도, 120만 주 정도를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성부 펀드 쪽 1,000억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펀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인 이쪽 한진칼 지분 매수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그 물량도 15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아예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45% 이상의 매집이 단행되는 케이스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그 정도로 잡아당긴다. 일단은 그 최근에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추세 부분이 일단 수급 논리에 의해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버슈팅이 제대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매수 강도가 셌을 뿐이지 뭐 어제 기준에 26% 상승 이후에 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상한가라든가 뭐 상한가가 대형주가 나온 그 흐름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슈가 터져 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기준이라면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종목군들의 상한가가 우습게 나오는 것처럼 한진칼의 그런 흐름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진칼은 우리는 뭐 2018년부터 2만 원대에서부터 또 2019년부터 또 2019년 12월 3만 원대 그리고 뭐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3만 원대 편입이 가능했죠. 그 물량 그대로 45%, 50%까지 채워온 거고요. 어제 오늘 뭐 15%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내일까지도 내일 뭐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받을 일도 없고 한진칼에서의 흐름 굉장히 뭐 계좌 수익을 높게 안겨다 주고 있고 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또 내일도 한번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초기에는 계속 매도이었습니다만 31만 주 넘던 프로그램 매도세가 일단 좀 줄어들었죠. 거기에 매수 물량도 있다라는 거는 손바뀜 지금 가격대에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공매도 상환 부분도 있을 거고 공매도 추가적인 또 공매도도 있을 건데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 확대되면서 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공매도 물량들에 대한 쇼커벌링 그러니까 손절 범위 수준에서의 되돌림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뭐 한진칼의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오버슈팅이 안 나오고 내일부터 눌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기준점대로 잘 대처해서 수익 확보하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이제 계좌 기준에서도 그렇고 종목 기준에 한진칼 50% 비중까지 채워서 대부분 70-8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분차분 이제 차익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일부터 팍스TV, 그러니까 예전 아시아경제TV 방송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마지막 요 가격 기준에서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